저희 자녀들 독서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까지 집에 아이들 책으로 2,000권 정도가 있었어요. 그 2,000권의 책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마다 보는 책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보통 처음에 관심을 갖는 게 개미에 관심을 갖잖아요. 자기가 아닌 생물이 막 돌아다니니까 개미, 곤충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죠. 그러다 보면 곤충과 같은 어떤 다른 종의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공룡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움을 갖습니다. 눈에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룡에 이어서 이제 로봇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오래 가는 아이도 있고, 이제 거기서 충분히 뭔가를 충족을 하고 우와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소멸되기도 하고. 그런데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 그 다음에 막내 같은 경우에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짓는 이렇게 털을 닦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살쯤 됐는데 맨날 앞에서 보는 게 그 공사 차량 지나가고 포크레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이 보통 차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말을 막 시작할 때 사실 포크레인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포크레인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처럼 얘는 기계를 계속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관련된, 기계에 관련된 또는 배, 로봇 이런 걸 주로 읽는 거예요. 또 이제 큰애는 문학을 주로 읽었습니다. 또 다른 녀석은 이것저것, 누가 이걸 보면 저거 슬쩍 보고, 또 다른 애가 보면 또 이것도 보고, 여기저기 이제 귀동냥 하듯이 어깨 너머로 이것저것 많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걸 지켜보더니 이 편식하는 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있는 책의 리스트를 아마 출판사에서 다운을 받았던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는 그 책 이름을 다 적었어요. 다 2,000권을 다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여기저기 붙였습니다. 근데 책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고 아이들 4명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그 책 제목 오른쪽에 공란이 각 이름 명수, 그러니까 4명의 칸이, 4칸이 이렇게 쭉 세로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냈어요. 책을,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좋아하지 않은 영역의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걸 이제 사람마다 정해준 거죠. 아까 첫째는 문학만 읽으니까 너도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라. 과학만 읽은 애는 역사라든가 문학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다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잘 보지 않던 영역의 책을 2권인가? 자, 그걸 먼저 읽어야 하고, 그걸 읽으면 거기다 자기가 읽었다고 표시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반복해서 읽든. 근데 읽어야만 하는 영역의 책은 하루에 2번 읽거나 읽었던 걸 또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애들이 처음에 했다가 그 정도는 충분히 읽지 하면서 자기가 읽지 않았던 영역의 책들도 골고루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읽어보다 보니까 이쪽도 재밌네? 라든가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돼서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나니까 별로 불만도 없었고, 그리고 약간 오기가 생겨서 나도 저거 읽을 수 있어,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골고루 쫙 표시하고, 또 자기가 이제 표시한 게 계속 벽에 붙어 있으니까 더 이렇게 동기유발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골고루 읽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골고루 읽었지만 자신이 읽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죠. 문해력이라든가 학습 능력 이런 것들 독서를 통해서 많이 길러지는데, 사실 수능을 겨냥해서 독해력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문제집을 푸는 거 굉장히, 저는 이런 리터러시 관련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게 봅니다. 또 저와 같이 연구하시는 다른 교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 제가 이제 그쪽에 운을 띄웠더니 그게 뭐냐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잘한 것은 그 아이들이 현재 읽고 있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꺾이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가되 이쪽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즐겁고 자신의 있는 독서의 스펙트럼을 넓히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참 책을 골고루 읽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몰랐던 영역의 것들을 읽어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쪽을 잘 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궁금하면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곤충은 둘째, 물론 로봇은 둘째가 그래도 나이가 1살 많으니까 더 잘 알지만, 그래도 로봇은 누구야? 하고 막내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됐어요. 누나나 형이 물어봐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책이 2,000권이 되고 형제간이 많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